어서 오세요. 소크라테스 AI 학술론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계발의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 그리고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의 그 풍성한 배움에 대해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대 때부터 흘러넘쳤던 또 한 사람의 영웅이죠. 마르켈루스에 대한 이야기. 자, 시작합니다. 네, 마르켈루스. 로마 공화정 시대에 정말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빛났던 인물이죠. 플루타르크가 그를 로마 군사 문화의 어떤 정수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지만요. 네네. 단순히 그냥 전쟁 영웅, 전쟁 기계 이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뭐랄까 영광과 비극, 또 승리와 파괴, 그 사이에서 로마 정신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빛과 그림자라. 흥미롭네요. 첫 번째로 플루타르크는 왜 하필이면 마르켈루스를 그리스 영웅 그 펠로피다스하고 같이 놓고 봤을까요? 둘 사이에 특별한 게 있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그냥 두 사람 비슷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플루타르크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죠. 의도요? 네. 그러니까 테바의 해방을 위해 싸운 펠로피다스, 그리고 로마의 영광과 팽창을 위해 싸운 마르켈루스, 이 둘을 딱 대비시키면서 두 문명의 가치관, 특히 이제 전쟁이나 명예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하. 마르켈루스라는 인물 자체가 로마가 막 공화정 이상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또 제국주의적인 어떤 실리,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던 그런 과도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플루타르크는 그를 그냥 시라쿠사 정복자 이렇게만 그린 게 아니고요. 전쟁이라는 주제 자체, 그 영광 뒤에 가려진 비극적인 균열, 이걸 보여주는 인물로 다룬 거죠. 그렇군요. 단순 비교가 아니라 문명의 가치관까지 보게 만드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로요.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 마르켈루스를 다시 봐야 할까요? 그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그 힘의 정당성 문제 때문입니다. 힘의 정당성. 네, 한 개인이 가진 뛰어난 능력, 특히 그게 군사적인 힘일 때 이게 공동체의 가치나 안정과 딱 부딪히면 그 경계를 어디에 둬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마르켈루스는 집정관을 5번이나 했잖아요. 네, 5번이나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명성이 오히려 로마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경계심을 낳기도 했어요. 특히 그 시라쿠사 함락 때 아르키메데스가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아르키메데스. 네, 이런 일들을 보면 군사적인 성공이 곧 도덕적인 정당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플루타르크는 바로 이 지점, 마르켈루스가 가졌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모순, 갈등, 이걸 포착해서 진정한 영웅이란 뭘까 하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영웅에게도 그게 있었군요. 그럼 세 번째로 그의 배경을 좀 더 보죠.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디우스 가문이면 로마 최고 명문가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르켈루스는 그냥 가문 이름에 기댄 인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젊을 때부터 자기 능적, 특히 그 검술하고 군사 전술에서 완전 두각을 나타낸 능력형 영웅이었죠. 오, 실력파. 거의 예술의 경지였다고 하고요. 심지어 전투 기술 연마를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 봤다고 해요. 전투 기술을 정신 수양으로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어떤 덕성, 로마인들이 말하는 비루투스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 젊을 때 이탈리아 남부나 시칠리아 같은 좀 다른 문화권에서 활동했던 경험도 그의 시야를 넓혀줬을 거고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가 로마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다고요? 그 아르피눔 전투, 맞죠? 네, 맞습니다. 기원전 222년 갈리아족하고 싸운 아르피눔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마르켈루스가 갈리아 부족 왕이었던 브리토 말투스, 이 사람을 1대1 대결에서 직접 쓰러뜨립니다. 엄청난 용맹이죠. 와, 1대1로 왕을요? 그렇죠. 이 공로로 로마 역사상 딱 3명만 받았다는 최고의 영예 스폴리아 오피마. 적장의 갑옷을 직접 벗겨서 신전에 바치는 영광인데 이걸 차지한 마지막 인물이 돼요. 세상의 마지막 인물? 네. 이건 그냥 훈장 하나 받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신화적인 영웅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특히 당시 로마인들이 갈리아에 대한 오랜 공포심,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있었죠. 그걸 이 전투로 씻어낸 상징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마르켈루스는 대중적인 인기랑 정치적 입지를 동시에 확 잡게 됩니다. 와, 진짜 영화 같은데요. 적장의 갑옷을 직접 벗겨서 대단하네요. 자, 5번째입니다. 플루타르크는 마르켈루스의 용기를 단순히 그냥 싸움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봤다고요. 그가 말하는 아레테, 그러니까 덕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플루타르크가 주목한 건 그냥 막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아,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마르켈루스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또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 그리고 정의로움 같은 더 넓은 의미의 아레테, 즉 덕상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도시를 함락시키고 나서도 막 약탈하는 걸 좀 억제하려고 애썼다거나 네네. 항상 병사들하고 같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고 또 자기 공을 막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도 있었다고 기록하죠. 가능하면 전쟁보다는 외교로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 이런 데서 전쟁의 윤리를 고민한 흔적을 본 겁니다. 전쟁의 윤리라. 결국 플루타르크는 승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통제하는가, 즉 전쟁을 배하는 태도에서 마르켈루스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그 빛나는 용기를 발견하려고 한 거죠. 아, 힘을 휘두르는 것보다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르켈루스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로마의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 계속 고뇌했던 인물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좀 유효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으려면 한 개인이 가진 그 비범한 능력하고 또 공동체가 요구하는 도덕적 책임감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6번째, 한니발과의 사투 그리고 로마의 위기 속 시험대입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특히 칸나이 참패는 정말 로마를 거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로마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었죠. 그때 마르켈루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그렇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았을까요? 플루타르크는 그를 칸나이의 충격에서 로마가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게 한 인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패배한 병사들을 모으는 걸 넘어서요. 그냥 수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네, 군대를 재정비하고 또 정신적으로 무너진 로마에게 아직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을 불어넣은 거죠. 그 노라 전투 같은 데서 한니발을 상대로 직접 저항에 성공하면서 로마가 결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칸나이 이후에는 진짜 용맹만 가지고는 안 됐을 텐데요. 마르켈루스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뭐가 좀 달랐을까요? 그게 왜 통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유명한 파비우스처럼 전면전은 피했어요. 그런데 파비우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었죠. 게릴라전이나 아니면 심리전 같은 걸 잘 활용했습니다. 심리전이요? 네, 병력 손실은 최대한 줄이면서 적의 기세를 꺾고 동시에 로마 병사들한테는 우리는 졌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사기를 붙잡아둔 거죠. 단순히 장군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역할이 있었군요. 그렇죠. 전쟁 중에도 2번이나 집정관을 맡았으니까요. 군대와 원로원 사이에서 뭐랄까 다리 역할 같은 것도 해낸 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리더십이랑 정치적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준 거죠. 한니발과의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로마를 지탱했는데 그의 다음 과제는 좀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천재의 도시 시라쿠사였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라쿠사 공방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대 전쟁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죠.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그 기상천외한 방어 무기들 때문에 로마군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마르켈루스도 그걸 인정했고요. 그럼요. 마르켈루스 본인도 아르키메데스의 그 능력, 그 지성에 깊은 존경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가 함락될 때 그를 꼭 살려두라고 명령까지 내렸죠. 근데 결과는 결국 비극이었잖아요. 그 유명한 말, 내 원에 건드리지 말라.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전쟁터의 혼란 속에서 병사 하나가 명령을 어기고
수학 문제에 몰두해 있던 아르키메데스를 그만 살해하고 말았죠. 마르켈루스 반응은 어땠나요? 기록에 따르면 크게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그 병사를 처벌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뭐랄까 무력에 의한 정복이 때로는 인류의 위대한 지성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그 전쟁의 근본적인 아이러니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플루타르크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군요. 네. 이 비극을 통해서 진정한 정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봤죠. 시라쿠사를 함락시키는 과정에서도 마르켈루스의 전략가적인 면모가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인 게 아니었군요. 네, 플루타르크인이 그를 냉철함과 결단력을 겸비한 전장의 철학자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울리아 전투 같은 경우 다들 방어만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마르켈루스는 여기서 상징적인 승리가 로마 전체 사기에 미칠 영향을 딱 본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공격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아, 심리적인 효과까지 계산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니발도 이길 수 있다는 뭐랄까 심리적인 전환점을 만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시라쿠사 공략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보였나요? 네, 단순히 성벽을 넘는 것보다 보급로를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그런 포위 전술이나 심리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럼요. 때로는 좀 성급하거나 정면 승부를 너무 고집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형, 정보, 심리, 외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그의 전략적 사고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번째로 넘어가서 전장에서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로마 정치판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원로원과 민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는 거죠. 그게 군사적 영웅들이 정치 무대에 들어섰을 때 흔히 겪는 딜레마죠. 마르켈루스는 병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고 이걸로 민중의 인기도 얻으려고 했어요. 동시에 또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원로원의 신임도 얻으려고 했었죠. 양쪽 모두에게 지지를 얻으려 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필연적으로 양쪽 모두에게서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뭐랄까 절충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들이 있었나요? 원로원 귀족들은 그의 군사적 명성이 너무 커지니까 혹시 저 사람이 군사 독재를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계를 했고요. 반면에 민중들은 때때로 그의 좀 귀족적이거나 보수적인 태도에 실망하기도 했어요. 시라쿠사 전리품 문제도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시라쿠사에서 가져온 그 막대한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두고 원로원이랑 마찰을 빚었죠. 이때 개인의 영광을 국가보다 앞세운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다고 해요. 정말 플루타르크가 묘사한 대로 위태로운 외줄타기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정관을 5번이나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그가 쌓은 군사적 업적과 카리스마가 압도적이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균형 감각을 발휘해서 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전쟁, 외교, 정치를 넘나들면서 어떻게든 로마를 지탱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10번째,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5번째 집정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그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비극의 서막이었다고요? 네, 기원전 208년인데요. 로마는 여전히 한니발 때문에 힘겨운 전쟁 중이었고 마르켈루스는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등판한 셈이죠. 그런데 이전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계속된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내부 비판도 슬슬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신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다소 무리한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공동 집정관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이 시기에 예기치 못한 불운, 그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루카니아 지방에서 정찰을 나갔다가 그만 적의 매복에 걸려서 중상을 입고 맙니다. 이게 직접적인 군사적 패배로 이뤄진 건 아니었지만 불패 상징처럼 여겨지던 마르켈루스가 적의 칼에 쓰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플루타르크도 이 시점을 중요하게 봤군요. 네, 플루타르크는 이때부터 전장의 행운이 그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명예를 누리던 그 순간에 오히려 전술적인 방심이나 정치적인 고립감 속에서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좀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몰락의 전조. 이게 오만인가, 피로인가, 아니면 시대의 전환인가. 마르켈루스의 마지막이
갑작스러웠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플루타르크는 이걸 단순히 뭐 운이 나빴다기보다는 그 내면에 쌓인 어떤 피로감, 아니면 로마 내부의 정치적 긴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대 자체가 변하고 있었다는 좀 복합적인 신호로 읽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군사적 판단력 변화가 눈에 띄죠. 초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기습에 능했는데 네, 확 달랐죠. 후기로 갈수록 좀 방어적이 되고 신중해지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노령인데도 위험한 정찰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 과거 방식을 고수한 거군요. 네, 그게 전세의 한 원인이 된 거죠. 플루타르크가 말한 덕성의 시대적 소외, 딱 이 지점이에요. 덕성의 시대적 소예요? 네, 정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 원로원 안에서는 그 집정관직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감도 쌓이고. 5번이나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 정치인들은 또 다른 리더십을 원하고, 그러니까 마르켈루스가 점점 고립되는 거죠. 병사들하고 관계도 좀 변했을까요? 미묘하게 변했을 수 있어요. 존경심이야 있었겠지만 뭐랄까 너무 긴 전쟁에 지치니까요. 병사들도. 명예나 충성 같은 고전적 가치가 예전만큼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긴 전쟁이 너무 길었으니. 이건 마르켈루스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로마 공화정 자체가 이제 영웅적인 장군보다는 행정가나 협상가 타입의 리더를 더 필요로 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한 거네요, 정말. 네. 근데 마르켈루스는 그 흐름에 딱 맞춰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12번째, 죽음과 배신. 동료의 칼에 쓰러진 로마의 검. 기원전 208년, 그러니까 5번째 집정관 할 때 정찰 나갔다가 매복에 걸려서 그만. 전사하죠. 네, 같이 갔던 동료 집정관 크리스피누스도 크게 다쳤고요. 근데 플루타르크는 이걸 그냥 운이 나빴다 이렇게 한번 보진 않잖아요. 맞아요. 뭔가 내부 정보 유출이나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죠. 이동 경로라든지 병력 규모 같은 그런 정보가 어떻게 적에게 넘어갔을까? 그게 의문인 거죠. 당시에 그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는 점이나 리더십 비판도 있었고 또 왜 그렇게 적은 병력만 데리고 정찰을 갔는지 좀 이상하긴 해요. 플루타르크가 뭐 명확하게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적어도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있다. 네. 어쩌면 이게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명예나 충성보다는 정치적인 계산,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평생을 로마를 위해 싸웠는데. 근데 정작 그 로마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시신도 못 돌아오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다고요. 네, 개선식이나 국장 없이 정치적으로 너무 빨리 잊혀졌어요. 그래서 프루타르크가 묻는 거죠. 왜 마르켈루스 같은 인물이 로마 공동체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는가? 그건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당시 로마의 공동체 윤리, 리더십 보상 시스템, 신뢰 문제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셈이에요. 13번째, 플루타르크가 말하지 않은 마르켈루스의 그림자, 비교와 비판. 플루타르크 영웅전이 마르켈루스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그리긴 하지만 그 이면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비판적인 시각은 필요하죠. 특히 비교 대상이었던 테바이의 장군 펠로피다스, 공동체를 위해 싸운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죠. 그와 비교하면서 마르켈루스에 대한 비판은 약간 유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플루타르크가 좀 간과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좋게 포장한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시라쿠사 함락 후에 있었던 약탈이나 파괴. 이게 사실 그의 군사적 책략성,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건데 문화적인 충격도 컸을 텐데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축소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집정관 5번이나 한 그 권력의지, 군사적 성공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방식이 혹시 공화정 균형을 좀 위협하진 않았을까 이런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 지정을 파고들면 재밌어요. 펠로피다스는 공동체 수호, 마르켈루스는 국가 이익이랑 개인 명예가 결합된 좀 더 복합적인 동기. 이 비교 자체가 마르켈루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죠. 확실히 동기가 좀 달라 보이네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카리스마는 강했지만 가끔은 너무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무리한 전투를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플루타르크는 그걸 비극적 숙명처럼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현대 시각으로 보면 전략적 판단 실패로 볼 수도 있죠. 네, 결국 플루타르크 평전은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인물을 그린 거니까 그 너머에 더 복잡한 인간 마르켈루스, 덕성과 모순을 함께 가진 모습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14번째,
우리 시대의 마르켈루스는 누구인가? 리더십의 또 다른 얼굴. 마르켈루스의 삶과 죽음이 오늘날 리더십에 대해서도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죠. 플루타르크가 그가 준정할 리더인가 물었는데 마르켈루스는 답이 딱 떨어지는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복합적이죠. 전쟁터는 달라졌지만 리더십의 본질, 예를 들어 결단력, 희생정신,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건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본질은 같죠. 강하면서도 절제할 줄 아는 거, 또 개인 명예랑 공익 사이에서 균형 잡으려는 노력. 이건 현대 정치인이나 기업인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덕목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마르켈루스가 그냥 전투에서 이긴 성봉한 장군에 그치지 않고 뭔가 위대함을 추구하려 했다는 점, 그게 인상 깊어요. 위대함이요? 예를 들면요. 적을 이긴 후에도 문화를 존중하려 한다거나 부하들을 관리하고 윤리적인 고민을 계속하는 모습들이죠. 단순히 이기는 걸 넘어서 네,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그 위대함, 오늘날 리더들에게서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리더십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 좋네요. 네, 마르켈루스도 실수가 있었고 고립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신념과 품위를 지키려 했잖아요.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대면하느냐 이거죠. 실패를 감당하는 방식. 그리고 내면의 일관성, 병사들과 같이 고생하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려 하고 이런 실천적인 모습이 리더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요즘 특히 더 그렇죠. 또 절제된 힘의 사용, 아르키메데스를 보호하려 했다거나 약탈을 억제하려 했던 노력들, 힘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그러네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르켈루스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도덕적 가치와 성과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공동체를 위해 때로는 자기 명예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럼 모든 이들이요? 네. 위대함이라는 건 결국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도덕적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500자 충평입니다. 마르켈루스는 로마의 검으로서 적을 물리쳤지만 동시에 덕성과 절제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격동기 로마 정신의 한 단면을 구현했으며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시대를 넘어 공동체의 윤리와 리더십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네. 플루타르크가 그의 생애를 통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건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전술이나 전략을 넘어서는 결국 품격의 문제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16번째 영웅 마르켈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17번째 영웅 아리스티데스에 관한 동영상도 기대해주세요.